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천원석의 횡설수설인문학 65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가만히 거기 있으라. 가만히 거기 있으라. 그날 아침 하늘은 기울었을 테고 친구들은 하나둘 울었으리라. 보고픈 엄마 아빠를 불렀을 테고 어른들은 나지키 소리쳤었다. 가만히 거기 있으라. 가만히 거기 있으라. 잊혀질 수 없으니 그리움도 어렵다. 마음에도 못 있고 하늘에도 못 있다. 가만히 거기 있으라. 가만히 거기 있으라. 묻는다. 어디서 시작됐는지 묻는다. 어디쯤 다 있는지 우리 바라볼 그곳은 어딘지 무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다부진 발걸음으로 걷는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때론 더디고 길게만 느껴져. 숨이 차올라도 다시 일어나. 험한 땅불이 내려온 우리는 부르게 잎들이리 모두 숨쉬는 것이 따뜻한 곳에서 깨끗한 숨 쉴 수 있게.
시인 엘리엇은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잔인하죠. 길가에는 노란 개나리가 한창 이제 피어나고 있습니다. 바람은 왜 이렇게 따뜻한지, 하늘은 왜 이렇게 맑은지, 네, 너무 맑고 너무 예뻐서 잔인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 마음에는 4월 하면 떠오르는 또 잔인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고와서 어디다 두고 올 수도 없는 그런 내 새끼들을 깊은 마음속에 묻어야만 됐던 그런 4월의 잔인한 계절입니다. 이제 4.16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됐습니다. 10년을 맞이하는 이 봄이 우리한테는 따뜻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방금 들려드린 곡은 온 봄이 불렀습니다. 길 위에서라는 곡이고요. 네, 안산 시민이셨던 온봄님께서 직접 작사 작곡하시고 네,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부디 이 노래가 안산 시민들 또 4.16에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4.16 10주기를 맞이해서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다는 여러 행사들이 논의되고 또 이제 곳곳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은 4.16 10주기를 맞이하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4.16 10주기를 맞이해야 될지 또 어떤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트로를 너무 무겁게 한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그렇게 편한 마음이 아니라서 혹시라도 제가 방송하면서 실수할 수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를 도와서 4.16 10주기를 소개해 주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직접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40년 이상 인생의 대부분을 안산에서 자라고 배우고 일하고 이곳에서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낳아 키운 찐 안산 사람 고잔동의 주민활동가 얼수입니다. 네, 찐 안산 시민. 네, 벌써 목소리를 들으시는 순간부터 우리 얼스님을 아시는 분들은 우리 얼스님이구나 벌써 딱 알아차릴 정도로 뭐 기간이 오래돼서가 아니라 안산에 있는 어떤 행사든 어떤 모임이든 우리 얼스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안산의 곳곳을 누비시면서 안산에 사람 사는 곳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분이시죠. 저도 우리 얼스님하고 만난 지가 꽤 됐죠? 3, 4년 됐나요? 더 오래된 것 더 같아요. 오래됐나요? 네, 그 독서 동아리 네트워크 그렇군요. 진짜. 회장님에 당선되던 그 해에 예. 제가 그때 부회장이었었나? 그래서 그때 인연을 맺게 맞아, 되었습니다. 그랬네요, 진짜. 네네. 예. 근데 이제 그 활동을 제가 오래 하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천원석 선생님한테 기억에서 삭제되었나 봅니다. 그 기간이. 우리가 그걸 만들고 나서 안산에 책 있는 도시를 만들자고 그래서 안산에 있는 독서 동아리 네트워크 한 50여 군데를 모아가지고 조직을 해서 출범을 했는데 하고 나서 바로 얼마 있다가 코로나가 확 터졌죠. 맞아요. 한 네. 1, 2년 활동하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뭐 더 이상 활동할 수가 없는 여건이 돼버렸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 얼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우리 단원 FM에서 또 얼수의 얼스. 얼스 그러니까 지구 네. 환경 문제를 다루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제가 4.16으로 모셨지만 원래 관심은 또 환경 문제, 또 환경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 여러 이슈를 가지고 우리 얼수님이 열수님의 어떤 활동 영역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여하시고 또 활동하시고 오래 살아서가 아니라 그런 에너지, 그런 관심 어디서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요. 네. 환경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있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일개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미비하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활동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냥 정말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제 스스로가 이제 걱정스러워했던 환경을 우리 아이와 같은 미래 세대의 숙제처럼 떠맡길 수 없다. 이제 그런 무거운 책임감, 의무감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안산 YWCA, 시와우 생명지킴이, 안산 환경운동연합 이런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대한 이해를 하고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가고 또 직접 활동하는
이런 시민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아이 덕분에. 아니 아이 덕분에 그러니까 계기는 그런데 네.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 직접적인 이유가 되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내 아이 소중하게 여기고 내 아이한테 좋은 걸 해주려고 여기여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그것이 왜 그쪽으로 관심을 갖게 됐고 했는지는 또 다른 결이 있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이 저한테는 결핍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 결핍이라는 게 경제적인 결핍이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성인이 되기까지 너무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지?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늘 힘들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그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제가 20살 때,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해서 받은 월급이 우리 엄마 아빠가 그 수십 년간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 월급하고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그런 시대에 사셨던 거죠. 이제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제가 이제 좀 생각이 많은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 이면에는 책이 저한테 큰 영향을 주었던 거고, 네. 그래서 아마 그런저런 영향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그냥 있었구나 하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좀 더 알아보다 보면은 알게 되면 왜 사랑한다는 말이 생기잖아요. 알게 되면 사랑하고 사랑하면 또 행동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수순을 밟아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결핍이 저를 성장하게 한 큰 동력이 되지 않았나. 네. 네. 서정주 씨는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결핍이 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인트로에서 65번째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저를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참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새로운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살아왔던 삶을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이 저는 참 재밌어서 이게 힘들다는 생각을 별로 못했고요.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얼수님이었어요. 저분은 어디서 에너지가 저렇게 나올까? 한번 꼭 좀 그 삶의 그 동기랄까 어떤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가 얼수님을 모신 게 얼수님의 개인에 대한 방송은 나중에 제가 예약을 해서 한번 더 자세히 듣는 걸로 하고 네. 오늘은 좀 4.16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하기 위해서 좀 모셨습니다. 먼저 4.16 활동도 좀 여러 가지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4.16하고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하고 계신 4.16 활동은 어떤 게 있으신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야기가 오래전으로 네. 거슬러 올라가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고잔동이에요. 2002년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 와서 그해 여름에 딸아이를 낳았고 아이가 2살 때 잠깐 2년간 타 지역에서 살다가 다시 들어와서 살았으니까 20년 넘게 같은 공간에서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처음 이사 갔을 때부터 같은 빌라, 같은 동, 또 같은 라인에 살고 있는 그래서 가족보다도 더 친밀하고 자주 얼굴을 보고 사는 이웃이 있었는데 그 이웃이 수연이네였어요. 수연이가 당시 세월호 참사 당시 이 부분은 편집. 네. 단원고 2학년에 재학 중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수연 어머니를 이렇게 영옥 언니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친자매처럼 친하게 지냈거든요. 이렇게 급할 때는 밥 한 공기, 뭐 달걀 하나 이렇게 서로 내람 없이 이렇게 꾸고 빌려주고 이렇게 살았고 또 영옥 언니가 굉장히 따뜻하고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는 걸 그냥 말로만 사랑해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의 먹는 거, 아이들의 생각, 아이들의 행동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이세요. 특히나 먹거리 같은 경우에도 그냥 막 인스턴트 이런 거 거의 안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건강한 음식으로 늘 챙겨주셨거든요. 뭐 빵이나 떡이나 이런 것도 직접 언니가 다 하셨어요. 뭐 빵을 하더라도 토스트는 사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재료들은 정말 정성으로 건강한 것들로 해가지고 직접 다 해서 넣어주시고 그냥 잼 하나 발라서 주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뭐 부침개도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맛있게 해주시고 이런 거 할 때마다 항상 저랑 딸아이를 불러서 같이 먹고 놀고 이렇게 이제 지내던 그런 이웃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연이가 우리 딸하고 5살 차이가 났어요. 위로. 네, 위로. 네. 네, 우리 딸이 이제 어렸죠. 네, 네. 수연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딸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봤잖아요. 네. 수연이를 한 5살, 6살 때 그 무렵부터 봤는데 이게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이 얼마나 사실은 예쁘지만 5분 예쁘지 그 이상은 안 그렇죠. 예쁘거든요. 근데 이렇게 고등학교식이나 다니는 오빠한테 놀아줘 막 이러면 되게 좋지 않거든요. 예. 근데 귀찮은 내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네.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뭐 7살 때면 수연이는 12살인데 네. 그 나이에도 친구들하고 그냥 놀러 가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놀러 가면 가온이랑 놀아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심성도 예쁘고 항상 뭐 하고 놀까? 이렇게 맞춰주고 그랬던 아이가 수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아이가 나는 수연 오빠랑 결혼할 거야. 이 얘기를 예. 하면 우리 딸은 발끈해요.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 기억 안 난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수연 아버님도 수연이가 이렇게 아빠 뭐 해줘, 엄마 뭐 해줘 그러면 너 왜 우리한테 그러냐? 1층에 장모님한테 가서 말하지.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네, 그렇게 잘 지내왔었던 예, 이웃이었어요. 그런데 고잔동이 세월호 참사 집중 지역이잖아요. 네. 이렇게 우리 수연이랑 그리고 또 같은 빌라에 슬기가 살았어요. 슬기가 이제 참사로 별이 되었죠. 당시 고잔동에서만 84명의 아이들이 마을에서 정말 자취를 감추게 된 너무나 큰 아픔이 있는 참사였죠. 네, 그렇게 이웃에 바로 이제 그래 친하게 지내던 이웃 네. 그 일들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세월호 이제 관계를 맺게 되셨고, 네. 그리고 또 제가 그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은희 언니예요. 그 은희 언니는 2006년 봄에 처음 인연을 맺었거든요. 제가 그 독서지도,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사교육 시장에 내몰지 않을 거야라는 어떤 당찬 포부를 안고 내가 직접 배워서 아이랑 그림책도 보고 이야기를 나누리라 하고서는 이제 독서지도사 과정을 수강을 하게 되었는데 네. 그때 은희 언니가 화정교회에서 만든 꼬두물 작은 도서관이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서 그 아이들에게 책과 함께하는 활동들을 한번 하고 싶은데 그걸 배워보고자 이 같은 그 독서지도사 과정을 수강 신청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언니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운영하는 주말 체험을 하러 우리 아이를 데리고 또 아이의 친구들을 데리고 꼬두물 작은 도서관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언니와 굉장히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언니가 굉장히 조곤조곤하세요. 이 언니랑 같이 있다 보면 되게 신비로운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이게 서로 모르는 아이들이 막 20-30명 모이면 굉장히 시끄럽고 이 에너지가 막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까? 다독일 수 없는 그런 네. 에너지가 있어요. 애기들이니까 많아야 초등학교 2-3학년 이런 애들 모아놓고 하는 건데 근데 우리들은 조용히 시키느라고 정신없는데 언니가 책을 한 권 딱 들고 조용조용히 책을 읽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싹 몰입을 하는 거예요. 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신기한 경험을 제가 많이 했고 또 굉장히 아이디어가 많으셔서 그 시골 마을이잖아요. 안산의 네, 시골 네. 마을이거든요. 화정동이. 그 안에서 자연과 책과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기획을 하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언니랑 같이 꼬두물 작은 도서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독서 모임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인연을 쭉 이어왔던 거죠.
또 언니한테 4명의 딸이 있는데 막내가 우리 딸이랑 나이가 같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같이 놀면 우리 아이는 혼자고 그 집은 아이들이 많고 음, 이러다 보니까 너무 즐겁게 잘 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언니의 둘째 딸인 예은이가 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별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세월호 참사와 무관하게 살 수 없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도 같은 지역에 살고 계신 건가요? 같은 빌라에 다 이사를 하신 건가요? 은희 언니는 같은 곳에 살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화정교회에서 전도사 활동을 하고 계시고 꼬드물 작은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수연이네는 참사가 있고 얼마 안 돼서 이렇게 마을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과정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게 이제 너무 옆에서 이제 저는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니의 그 마음 그리고 또 언니를 바라보는 이웃들의 그 시선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나 다 알겠는 거예요. 이해라기보다는 알겠다. 근데 이제 되게 그 참사 피해 당사자들께서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시선이나 말이거든요. 정말 생각 없이 뱉은 말들. 그래서 이제 저희 동네 슈퍼에 한 슈퍼가 있는데 거기 할머니께서는 그냥 위로의 말로 했을 거예요. 이제 가슴에 묻어야지 이런 말씀. 근데 이제 그 말씀에 언니랑 저는 너무 화가 났던 거죠. 어떻게 묻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웃들은 아이가 그렇게 갔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인사를 어떻게 하나. 예. 그리고 그냥 얼른 시선을 돌리면 되는데 그 안쓰러운 마음, 궁금한 마음 이런 시선들이 말없이 그냥 오니까 또 당사자들은 그런 시선들이 너무 부담스럽고 이런 거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저희 동네 그 슬기네하고 수연이 네 모두가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네. 연락은 하고 계신가요? 네,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있고요. 네. 네, 지금 말씀 주셨지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태도, 자세, 그러니까 유도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전달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행동할 줄 몰라서 기껏 건넨다는 위로의 말이 거꾸로 상처가 되는 경우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당혹스럽기도 좀 해요.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도 못하고 겪어본 적이 없어서 어쨌든 그런 생활 속에서 10년이 흘렀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이제 10주기인데 어떻게 우리 안산 시민들이 10주기를 어떤 자세로 맞이하고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면 좋겠는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2월 25일부터 네. 20여일간 제주에서 서울까지 세월호 참사 및 재난 참사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또 생명과 안전이 중시되는 사회를 위한 행진을 이어오신 가족들과 그 곁을 지켜주신 각 지역의 시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둔 전국 시민 행진이었는데요. 10년이나 지났는데 이제 좀 그만하라라는 말이 당연히 여기저기서 들려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들한테는 이제 좀 그만해라는 말이 새롭지가 그렇죠. 않잖아요.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 한 달도 안 됐을 때, 뭐 1년이 지났을 때, 3년이 지났을 때, 뭐 부모상도 3년이면은 끝나는데 뭐 이런 얘기? 그럼 5년, 8년 계속 지났을 때도 이제 좀 그만하지. 이제 그만. 이런 말들을 우리 계속 듣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상한 게 말도 안 되게 10년이나 이렇게 지났는데도 참사 직후나 지금이나 가족들 그리고 또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함께하는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토시 하나 달라진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죠. 네. 그게 왜 침몰했는지,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또 왜 참사 책임자들과 거짓 보도를 하는 언론들을 정죄하지 않았는지,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왜 피해 입은 사람들을 향한 그 혐오, 인권 침해 이런 것들에 눈과 귀를 닫았는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왜 국가가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는지, 그리고 정말 국민의 세금을 많이 들였다고 해서 그렇게 지탄을 했던 그런 사참이 거기에서 그렇게 어렵게 조사하고 권고한 내용들을 왜 즉각 이행을 하지 않는지, 이런 왜라는 물음표가 계속 떠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더 늘어났죠. 세월호 참사가 있고 나서 뭐 그 전에도 그랬지만 우리나라 정말 참사 공화국이라는 말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은 참사가 있었잖아요. 이후에도 뭐 수많은 산업 현장에서 그렇게 많은 노동자들이 일 끝나고 집으로 못 돌아가는 이런 현실.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는 하루에 7명이 그렇게 집으로 못 돌아가고 돌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왜 길을 걷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었는지. 작년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있었잖아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수장되어야 했었는지. 우리 사회에서 이제 끊임없이 슬프고 아프고 분노하고 막 정말 처절하게 왜라고 이렇게 절규하듯 하는 이런 질문들은 무성한데 여태 이거에 대한 답을 찾지를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네. 10년인데 지겹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지겨우니까 좀 제발 나서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고통에 직면한 분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싶어 하죠. 당연히 누구보다 먼저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지겹다고 하는 분들의 목소리로 아픈 사람을 공격하지 말고 정말 책임 있는 이들한테 제대로 조사해라. 제대로 처벌해라. 생명이 존중되고 안전한 사회에서 살게 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지켜보고 안 되면 또 목소리를 내고 그런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야 되는 게 지겹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닐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노래 한 곡 좀 듣고 진행을 계속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한이 부릅니다. 내 모습 그대로 416 내 아이에게. 내 모습 그대로 거기 편히 쉬고 있니 내가 떠나간 그날 그 자리 시간은 멈춰서 있어 또 벚꽃이 피고 4월은 또 돌아오네 너의 해맑던 모습 가슴에 묻어 오늘도 하루를 울어 사랑도 미래도 멈춰버린 이 세상은 짙은 어둠 속 동국의 바다 그날 그 자리에 있어
피고 4월은 또 돌아오네. 너의 해맑던 모습 가슴에 묻어 오늘도 하루를 울어. 사랑도 미래도 멈춰버린 이 세상은 짙은 어둠 속 동국의 바다. 그날 그 자리에 있어. 짙은 어둠 속 동국의 바다. 그날 그 자리에 있어. 네,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이 지났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 보고 잊으라고 하고 우리 보고 이제 잠잠히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1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10주년 어떤 것들로 어떤 행사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0주기 전후로 안산에서 의미 있는 행사들이 정말 많이 열립니다. 먼저 3월 29일부터 5월 5일까지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전시실에서 세월호 참사로 별이 된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이 참사 이전에 사용했던 물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37명의 가족이 참여했는데요. 부모님들부터 물품에 담긴 이야기를 듣고 소중한 아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 방송을 들은 분들이 이제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또 같은 날 3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4.16 기억 전시관에서는 시민의 기록전 마을의 4.16 전시가 진행됩니다. 이제 지난 10년간 각 마을에서 촛불을 켜고 아이들과 굿즈를 만들고 노란 꽃을 나누고 또 생일 밥상을 차리고 모두가 안전교육과 생명 존중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또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이렇게 기억하고 추모하는 그런 이웃들의 활동을 기록한 전시가 바로 마을의 4.16 전시거든요. 이 전시도 많은 시민들이 찾아주셔서 정말 4.16 10주기가 따뜻한 10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당일날 또 전 토요일 날인가요? 문화제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요. 네. 먼저 제가 그 4.16 생명안전공원 예배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네. 보니까 그 10주기 일주일 전에 있는 전국에서 모이는 그 예배가 있어요. 네. 4월 7일 일요일 오후 6시에 4.16 생명안전공원 부지에서 10주기 기억 예배가 진행됩니다. 작년까지는 오후 5시에 진행되었는데 전국 각지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모이기 때문에 5시가 좀 촉박하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6시로 시간을 조정했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또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화랑유원지 생명 안전공원 부지. 부지에서. 네네. 그리고 또 4월 13일 토요일에는 해마다 이제 기억 문화제가 열려요. 네. 올해 이제 10주기 기억 문화제가 열리는데 오후 1시에서 3시까지는 사전 부스하고 버스킹 공연이 진행이 되고 본 행사는 3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데 이 본 행사에 안산 시민들이 참여해서 춤, 오케스트라 또 4160인 안산 버전 합창이 이렇게 이제 진행이 돼요. 그리고 또 행사가 끝나면 5시부터는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그 첫날인가 두 번째 날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단원 고등학교에서 그
그 아이들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모임을 계속 갔다가 나중에는 그 안산문화광장까지 계속 가가지고 67일간 정말 매일 밤 촛불을 들었던 그런 공간이 안산문화광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의미 있는 공간까지 시민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4월 14일은 일요일인데요. 그 4.16 생명안전공원 부지에서 전국 민주시민 축전이 개최됩니다. 크나큰 역사적인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시민 합창단을 만들었고 이 합창단들이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 음. 지역을 정해서 민주시민 합창 축전을 개최를 해요. 그런데 이들 합창단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기해서 안산을 찾아오는 거죠. 아, 네, 이때 4.16 합창단을 비롯해서 뭐 박종철 합창단, 평화의 나무 합창단 등 전국의 민주시민 합창단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니까 가족, 이웃, 친구, 동료들과 함께 손잡고 일요일이잖아요. 네. 일요일 오후니까 몇 오셔서- 시죠 정확하게? 제가 이 시간을 체크를 못했어요. 네, 네. 나중에 정보를 습득을 하면 알려드릴 테니까 댓글에 방송 달아놓겠습니다. 네네 댓글에 좀 네.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소는 문화시민광장 아니요, 이것도 모두 4.16 생명안전공원 부지에서 열립니다. 네. 그리고 4월 15일 월요일에는요, 음. 10주기 전야제가 열립니다. 음. 역시 4.16 생명안전공원 부지에서 열리는데요. 경기 아트센터 주관으로 열리고요. 추모 문화재 본행사는 7시에서 9시까지지만 그 전에 사전 체험 부스가 5시부터 진행이 되니까 일찍들 오셔서 체험 부스도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 행사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춥거든요. 밤에 모일 때에는 항상 보온에 음. 신경을 쓰셔서 뭐 무릎 담요나 겉옷을 좀 더 챙겨 오셔서 춥지 않게 추모제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역시 화랑유원지에서 3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기억식이 끝나면 안산 민예총에서 주관하는 16일에 만나요가 5시에 또 네. 진행이 됩니다. 16일에 만나요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한 달에 한 번은 그 16일에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수년째 진행되고 있는 기억문화 행사예요. 그러니까 또 이들 문화예술인들을 응원도 하고 함께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정말 그 행사가 더 빛이 날 것 같습니다. 4월 16일 날 당일 오전 11시부터 본 행사가 따로 있죠? 기억식 자체는 3시에 진행이 되는데 네. 이제 뭐 리허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침 일찍부터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중요한 게 4월 13일 그 안산 기억문화제 시작하는 날부터 4월 16일 기억식이 있는 이날까지 4일간 네. 4.16 생명안전공원 부지에 4.16 기억교실을 재현해 놓는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수시로 찾아가셔서 우리 별이 된 아이들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10주년이 돼서 그 화랑연지 쪽에 생명안전공원 부지에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공원을 만들기로 지금 얘기가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도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간단하게 왜 그런지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의지가 없는 거죠. 네. 이미 다 만들어졌고 예산도 책정이 되었고 그래서 하면 되는 건데 이걸 계속 미룬 거예요. 이제 왜 미뤘는지는 다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룰 때마다 또 문제가 되는 게 해마다 물가가 오르잖아요. 올라가니까 공사비가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이 생명안전공원 부지를 설계했을 때와 달리 이렇게 자꾸 뭔가가 축소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루라도 빨리 네. 답답한 마음
네, 노래 한 곡 다시 듣고 이야기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호달님이 부릅니다. 꼭 안아주세요. 흐르는 바람결에 눈부신 하늘 소리 없는 구름 위로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힘찬 새들의 날개짓에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알 수 없는 그 두근거림이 사람과 사람을 잇네 예. 한숨 짓는 그대 어깨 위로 희미하게 비춰오는 여린 불빛 유혹하며 다가와 살포시 숨죽이네 쉽지 않은 세상 그 누구도 다르지 않을 거라 그 손 맞잡고 같이 웃고 가슴과 가슴 안고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비가 그치고 뒷걸음치는 검은 구름 사이 물 위에 별빛이 반짝이고 같은 세상을 찾고 있는 그들이 나와 어깨춤을 같이 추고 새벽이 다가와 다름없이 태양이 뜰 터이고 다름없이 달림이 뜰 터이고 그 손 맞잡고 같이 웃고 가슴과 가슴 안고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힘없고 소리 낼 수 없는 사람들 햇살 속으로 간신히 손을 내민 사람들 그 손 맞잡고 같이 웃고 마음과 마음 안고 꼭 안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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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예, 아까 생명안전공원 얘기하시다가 이제 잠깐 얘기가 끊어졌는데요. 저도 이제 이 얘기만 하면 울컥하는 게 저희 아이가 4살 때 실엔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실엔드 사건 터진 거 보면서 딱 그때 제 아이 때였는데 그 아이들이 전부 다 문 앞에 모여서 그 몇십 명 아이들이 죽어갔다. 애들이 죽어가면서 얼마나 엄마를 불렀을까. 그 생각만 하면은 그때 참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3, 고1이었고
그때 이제 별이 됐던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과 같이 공연도 하고 연극도 하고 그래서 아들 녀석들이 그 이제 학교 끝나고 나면 병원하고 장례식장하고 쫓아다니면서 그 집에 와서 이제 흐느끼던 모습들 그리고 이제 재작년 이태원 사건 났을 때가 또 우리 아이들이 지금 20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세 번 거치면서 도대체 풀리지 않는 응어리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별이 됐던 아이들 어머님이 이제 와이프 친구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강의하거나 이 세월호 얘기만 하면 제 감정을 달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명안전공원을 어떻게든 좀 안산에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쉽지 않네요. 그게. 좀 전에 음악이 되게 좋았어요. 네. 우리 지난 10년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함께여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지 알 수 없지만 또 서로 손 붙잡고 어깨 두들기면서 잘해왔다고 격려해 가면서 서로 꼭 안아주면서 힘내어 함께 가야 한다는 게 10주기를 맞이하는 제 마음이고 자세이거든요. 네.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또 한 사람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한테 그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생명과 안전이 중시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할 거라 믿으면서 네. 우리가 또 이런 방송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이번에 합천 4,160명? 네. 네, 지금 한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신청하신 분들은 2,000여 명 지금 넘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이 직접 그 4,160명이 모두 모이는 거는 아니고요. 네네네. 어떤 부분에 뭐 오카리나로, 어떤 부분에 첼로로, 바이올린으로, 그 다음에 수어로 예. 이렇게 그리고 또 멀리서 지금 해외에서도 계속 영상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또 10년이 지나도록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면서 함께 싸워주고 계시는 해외 동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또 그 지역에서 노래를 해가지고 영상을 보내주시고 이런 분들의 수가 모두 카운트 이런 수를 합해서 네, 이제 4,160명을 모은다라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지역마다 이렇게 합창단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이 모여서 연습하고 노래하고 총 6곡 정도의 노래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신청을 해서 이번에 합창단의 한 멤버로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노래 6곡을 하면서 연습하다 울다 연습하다 울다 네, 참 그러면서 또 아까 들렸던 노래처럼 노래하다가 울면서 안아주고 서로 위로하고 힘내고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비록 좀 우리가 잊고 살았다 할지라도 요 기간만큼은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시고 좀 함께 해 주실 수 있으면 꼭 같이 함께 하면서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문제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같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는 우는 걸 너무 터부시하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같이 울고 더 울어도 괜찮은데 괜찮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분들 많으니까 네, 그 울음이 억울해서 우는 울음 그리고 분해서 우는 울음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해결돼서 그래서 안도하고 정말 이제는 보내줄 수 있는 행복한 울음이었으면 좋겠다. 그게 이번 10주년 기념식을 통해서 뭐 이루고 싶은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번만큼은 우리가 유야무야 되지 않고 또 잊어버리지 않고 역사의 한 줄기로서 그냥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남기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귀한 시간 우리 얼수 선생님 나와 주셨는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언제든지 또 보여주셔도 네, 좋습니다. 우리 얼수 선생님 개인 방송도 또 많이 들어주시고요. 특히 환경 문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 우리 얼수 선생님의 방송 들으시면서 환경에 대한 또
같이 공감해 주시고 지식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우리 열 선생님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실 분 이야기 좀 한마디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앞서 이야기한 수많은 왜에 대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질문을 우리 사회가 계속 던지고 답을 구하는 과정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구하는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참사 초기부터 잘못된 정보 또는 거짓 정보를 점검하지 않고 내보낸 언론들이 정말 사회적인 책임감을 무겁게 안고 앞장섰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 정말 큰 과제인데요. 예정대로라면 꽉 채운 그 숫자 10주기에 정말 특별한 이 시기가 4.16 생명안전공원이 완공이 되어서 정말 가족들과 시민들이 상상하고 전문가가 설계한 그 공원의 모습을 보면서 또 뿔뿔이 흩어져 있던 아이들이 한데 모인 것을 보면서 아까 눈물 흘리는 얘기 했잖아요.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또 아이들이 이렇게 모임으로써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어야 됐고 또 우리가 입만 열면 미래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청소년들 그 청소년들이 부푼 가슴으로 이렇게 찾아와서 4.16 생명안전공원을 둘러보고 그 안에서 활동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굉장히 뿌듯해 했어야 되는 공간이 또 4.16 생명안전공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갖다 붓는다 하더라도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공간이 4.16 생명안전공원 아니고 어디가 있을까? 삶과 죽음이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건데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고찰할 수 있는 공간도 아마 4.16 생명안전공원이었을 거고 삶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공간도 그곳이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별이 된 아이들의 엄마, 아빠, 형제, 자매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안전할 것이라고 희망을 주는 공간이 되어야 할 4.16 생명안전공원이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올해는 마음 모아서 우주의 온 기운이 이쪽으로 쏠려서 정말 4.16 생명안전공원이 꼭 착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 바람 우리의 모든 바람입니다. 꼭 이루어지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노래 듣습니다. 윤디언의 흰수염 고래.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더딘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너는 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수염 고래처럼 헤엄쳐 두려움을
봤지만 이젠 울지마 웃어봐